네, 앞으로입니다. 오늘 1월 30일입니다. 최근에 장의 그 특징이 외국인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사고 있고 기관하고 투신들은 뭐 연기금들은 반도체라든지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을 집중적으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계속 기관 순매수 종목을 좀 올려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장이 좋아서 그런지 무지하게 많은 종목이 올라왔습니다. 글자 좀 작죠. FST, 뭐 T로보틱스, DB하이텍, 득산네오록스, 뭐 원익IPS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어제와 또 중복되는 그러니까 이틀 연속 매수가 들어와서 또 시세가 좋았던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 코스모화 어제 한번 말씀드렸고요. 뭐 유니테스트 오늘 또 제대로 좀 시세가 4% 올랐습니다. 서울반도체는 언급을 안 했군요. 그리고 뭐 사마콘덴스, 사마콘덴스는 없나요? 오늘 여기 있죠. 잡혔죠. AP 시스템도 뭐 최근에 계속 좀 언급됐던 종목들인데 좀 빠른 시간 내에서 종목이 좀 많으니까 속도를 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FST인데요. 오늘 한 19% 올랐습니다. 그래서 수급을 보니까 역시나 이제 기관 순매수로 잡았기 때문에 거래량도 뭐 300만 주 터졌으니까 평소 거래의 한 30배 이상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뭐 주식의 가장 기본이 거래량 증가, 거래량을 동반한 주가 상승은 플러스다. 우리 기억해야 될 요인이죠. 투신이 들어왔는데 오늘 보니까 기타 법인에서 한 3만 주, 금융투자 약간 좀 별로죠. 네, 여기서 한 가지 배울 거는 기관이 들어오는데 금융투자가 들어오는 게 이런 건 별로 좋은 게 아니고요. 투신하고 연기금이 잡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투신하고 연기금이 잡힌 게 좀 작고 반대로 뭐 기타 법인, 일반 법인을 말하죠. 비상장, 그 다음에 은행, 그리고 약간 단기성의 금융투자 이렇게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연속성에 대해서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는 우리 그걸 배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 FST가 이 회사는 그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상당히 회사는 좋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보는 법이 보통 이제 아직 보통 사람들이 이제 숫자를 잘 못 보시는데 뭘 보냐면 매출을 봅니다. 그래서 매출 1,300억 정도 나왔고 뭐 올해는 2,000억 하겠죠. 분기 한 400억 하니까 1,700억 하겠군요. 그래서 한 1년에 한 150억 정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럼 곱하기 10을 정도 더 하면 되는데요. 원래는 그 단기 순이익에서 곱하기 10을 곱해서 배수를 정하는데 우리가 보통 주먹국으로 계산할 때는 영업이익에서 바로 곱해버립니다. 그러면 한 1,300억 시가총액이면 보통 이야기하는 PR 10배를 말합니다. 10배를 말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6배, 7배짜리가 되게 많아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지금 엄청 올라와도 아직 10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에 반도체 순환이 좀 들어왔다 보는 거고 일중 흐름은 되게 좋았습니다. 시세가 오를 때 이렇게 10시까지 올라서 이렇게 당기는 거는 종가까지 들어왔던 힘인데 문제는 이 종목은 보유를 해야 됩니다. 보유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도 보면 이제 이런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FST는 단점이 거래가 한번 터지고 나면 이때는 좀 이제 제대로 붙었었는데요. 조금 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아킬레스 요인이고, 그러니까 거래가 한번 빵 터지고 나서 몇 때는 잘 가긴 잘 갔군요. 근데 이런 거래량 나오고 나서 시세가 별로 안 좋은 적 조금 있습니다. 그걸 뭐 그렇다 무조건 내려올 건 아닌데 장의 흐름이 워낙 반도체가 좋으니까 보유는 하십니다만 거래량 리스크가 있다는 건 체크를 해야 되고요. 일단 월봉을 보게 되면 회사 가치로 봤을 때 한 5,500원, 6,000원 구간까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한 조금 욕심을 낸 가격인데 한 5,500원, 6,000원이 넘게 되면 충분히 또 갇힐 수가 있으니까 수익을 챙기는 전략이 좋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퓨전 데이터입니다. 이 시가총액이 439억짜리군요. 네, 그러면 이게 기간이 들어왔다 분석하기가 조금 민망합니다. 오늘 잠깐만, 이 뭐야? 기관 개가 표시 안 되는 게 있죠? 이게 뭐야?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사모펀드가 빠진 것 같은데? 그쵸? 예. 예, 사모펀드가 11만 주 들어왔죠. 네, 여기 숨어 있으니까 제가 못 봤습니다. 못 봤어요. 예. 그러면은 이거는 뭐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모펀드가 들어왔다. 예, 사모펀드가. 이건 참 조금 예측이 조금 안 되네요. 예. 요렇게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일단은
퓨전 데이터는 지금 잘 보니까 뭐 시가총액도 작아서 그런지 특별히 수급의 것을 가지고 뭘 평가하기 좀 애매합니다. 기타 범위 판적도 있고, 그래서 이는 기관 순매수, 우리가 보통 말하는 기관 순매수로 들어왔다 분석하기는 조금 오류가 있고요. 약간 개별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를 했나 봅니다. 예, 67%가 있으면은, 예, 퓨전 데이터가 아마 무상증자를 했던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선 저렇게 안 나오죠. 뭐, 67%면 1대2 정도를 했을 것 같은데, 예, 1대2 정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닌가요? 예, 무상증자 했죠. 1대2. 귀신이지. 깜놀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예, 67%만 보고 1대2로 때린 걸 알죠. 그러면 이게 언제입니까? 12월 29일이니까 물량은 상장됐겠군요. 그렇죠? 한 달 있다 들어오니까 일단 무상증자 물량 위에 반등하는데 기관 순매수를 볼 건 아닌 것 같고요. 전공 100%짜리니까 아마 적자일 겁니다. 가상화폐 관련주를 한번 움직였던 종목이고요. 현재 기관 매수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이 주식은 조만간에 뭐 61선 2,000원대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 어느 정도 천천히 매도하는 전략이 낫다 그런 말씀드리겠고요. T-로보틱스는 이제 신규주입니다. 예, 신규주라는 건 보통 상장하고 1년 이내를 신규주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지금 열심히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데, 자꾸 어디서 잡음이 들립니다. 네. T-로보틱스는 회사가 디스플레이 공정에 사용하는 이송 로봇, 네, 로봇 회사군요. 예, 로봇 회사. 로봇이라 그러면은 뭐 현대 로보틱스 이런 걸 말한다. 네. 근데 이 주식도 글쎄요, 제가 뭐 좀 메모를 좀 보니까 원래 16,000원에 들어왔습니다. 16,000원 공모가가 지금 12,000원이니까 공모가 밑에 있는 거죠. 예, 밑에 있는 거고 16,000원에 반토막이면 8,000원인데 예, 8,000원은 안겠고 일단은 수급을 조금 보면 약간 연속성이 느껴지나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지금 보면 오늘 이제 투신에서 한 15만 주 들어왔고 다행히 개인이 좀 팔아줬는데 개인이 좀 많이 갖고 있었군요. 일단은 이거는 그래도 한번 봐야 됩니다. 예, T-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서 700억밖에 안 되니까 작다 크다의 기준은 1,000억을 잡습니다. 예, 작아서 좀 그러긴 한데 그래도 첫날에 뭐 이제 가격 별로 의미는 없는데 예, 여기 보면 상장 첫날에 이 종가가 13,000원이잖아요. 약간 저항을 보입니다만은 보통 요런 흐름은 또 뭐까지 봐야 되냐면 한 60분봉을 봐가지고 전체적인 플로우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현재까지는 좋습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부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오늘도 이제 요 중간가도 지켜줬기 때문에 뭐 현재 수가 수준에서는 여기 12,000원대를 예, 12,000원대를 잡으시고 계속 보유하는 전략 또는 만약에 주가가 12,000원대 내려와서 조금 지지한다 그러면은 매수를 할 수 있는 전략 예, 그런 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HDC 산업개발 예, 현대산업개발은 오늘 뭐 건설주 많이 올랐죠. 갑자기 용어 이름이 생각 안 납니다. 오늘 뭐 있었는데 예, 무슨 그 우리나라가 건설을 할 때 예비 타당성 검사 24조 정도 되는데 예비 타당성 검사를 없이 돈을 풀어준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다 보니 건설주가 많이 움직였습니다. 근데 이 HDC는 약간 내수 쪽에 많습니다. 예, 우리 아이파크죠. 아이파크 현대건설과 예, 아파트 브랜드. 근데 최근에 약간 이제 들어오다가 오늘 이제 훅 들어왔습니다. 여기 보면 연기금에서 훅 들어왔죠. 그 전에 약간 증권사에서 사고 있었고 투신 사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뭘 봐야 되냐면은 약간의 추이를 봐야 됩니다. 예, 주가 계적하고 추이. 잠깐 뜨는데 기간이 좀 훅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솔직히 이게 대형주인데요. 2조짜리인데 훅 들어오면 사실은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뭐가 안 좋은 거냐면 시세가 나중에 뭐 다른 종목 몇 개 보겠습니다만은 꾸준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수급이. 그래서 여기 훅 들어왔다 빠진 적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 일단 많이 빠진 종목이죠. 분할을 해가지고 차트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월봉인데 그래서 거의 요게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잡습니다. 첫 월봉에 뭐 종가나 시가를 54,000원 정도죠. 예, 54,000원. 주봉을 보니까 예, 주봉에서는 한 48,000원 이걸 잡습니다. 여기 장대 양봉 예, 장대 양봉이 종가 48,000원. 일봉에서는 네, 그 똑같죠. 48,000원을 허리선으로 잡고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약간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요때 한번 60일선을 돌파하고 빠진 이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 정도는 안 빠졌습니다만 약간 제가 볼 때는 탄력성은 조금 쭉쭉쭉 가기는 좀 어렵다 봅니다. 추격 매수할 건 아닌 것 같고
약간 조정을 좀 보일 수 있다. 예, 그 정도 볼 수 있습니다. DB하이텍은 예, 제가 왜 웃는지 모르실 겁니다. 예, 제가 한 2주 전에 이 회사를 공략을 했었어요. 예. 저도 분명히 반도체 가는 걸 보고, 근데 제가 최근에 올린 영상을 보면 이렇게 60일선을 돌파하는 시점에 보통 시세가 돈다, 예, 그런 말씀 드려가지고 이날부터 보통 한 이틀 요 정도 기간까지 주식을 매수하는 구간입니다. 매수했었는데 제가 조금 일찍 차익 실현했는데 쭉쭉 갔는데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입니다. 그러니까 DB하이텍은 DB가 이제 동부인데요. 동부그룹에서 다 부실한데 동부도 좀 부실합니다. 동부특 관계자분 죄송합니다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시스템 LSA라고 해서 뭐 실리콘웍스라든지 아니면 뭐 테스나 뭐 이런 관련주입니다. 삼성의 이제 시스템 LSI 부분이 있죠. 예, 그 관련주인데 일단 DB하이텍은 좀 늦게 붙었어요. 늦게 붙었는데 지금 이런 게 이제 제대로 들어오는 거죠. 이 보면 확 들어오니까 오면서 붙었는데 그 전부터 조금씩 샀습니다. 그래서 DB하이텍은 대부분의 반도체 수익들이 많이 빠진 게 있기 때문에 월봉적으로는 지금 이제 65선에 닿았으니까 조금 뭐라고 할까 저항이 있을 수 있어도 이렇게 확 돌려버리면은 잘 안 빠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20주선 12,500원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갑니다. 훅 올라버렸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양봉에 붙어야 될지에 대한 그 고민인데 일단 보유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그냥 니나노 보유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조정밖에 안 나올 거예요. 네, 이런 짧은 조정이 나온다면 여전히 접근 가능하다 거리 봅니다. 어디까지 봤죠? 잊어먹었어요. 네, 어디까지 봤죠? 여기까지밖에 안 봤어요? 한참 남았네. 큰일 났다. 자, 그 다음은 BH입니다. BH는 애플랑 FP12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자랑 같지만은 똑같이 자랑 맞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이때 공략을 시킵니다. 1월 28일 날 했는데 사실 BH는 좀 함부로 공략할 만한 회사가 아닙니다. 왜? 애플이랑 비중이 높은 FP12 회사니까. 근데 애플이 폭망했거든요. 폭망했는데 하필 오늘 애플이 올라버렸습니다. 앞으로 생각보다 잘 나왔다는 이런저런 소리로.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오늘 훅 들어온 건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도 들어오고 외국인도 들어오고 양매수로 잡혔는데 양매수 확 들어왔죠. 들어와서 이제 쉽게 빠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서 애플랑 FP10이라 그러면 우리는 귀신같이 051370이라는 종목을 쳐봐야 되는데 인텔플렉스랑 거의 같이 움직이죠. 같이 움직이는데 약간 지금 IT 특히 FP12 쪽은 기술적 반등 정도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보유하신 분은 당연히 여유가 있는데 축에 가서 매수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대략 요 정도 가격, 요 장대 연봉이 있죠. 예, 11,600원 정도에서 지지되는 걸 보고 접근하는 것이 좀 낫다.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요. 완전 달려야 되는데 나눠서 해야겠는데 이거. 자, 금호산업. 네. 여기서부터 하면 되는구나. FST 기준으로. 금호산업은 네, 금호 건설주죠. 네. 그러면 아까 현대산업개발과 계적을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약간은 금호가 금호 종합건설 맞잖아. 예. 많이 하는구나. 레저도 하고 예. 고속터미널 예. 금호건설 금호고속 있죠. 있는데 어디 갔냐면 좀 다른 거보다 꾸준하게 샀습니다. 일단 수급에서 연기금하고 투신이 같은 방향일 때는 꽤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HDC 현대건설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 갔지 너? 그래프로 궤적을 추적을 해봐도 거의 아마 꾸준함이 그러니까 수급이라는 거는 한 방에 훅 들어오는 거는 좀 믿을 게 못 되고 쭉 들어오다가 확 당기는 게 좋습니다. 확 당기죠. 기관들이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종목인데 그런데 월봉을 한번 볼게요. 월봉을 보니까 땡큐 베리 마치 월봉입니다. 그래서 월봉에서 여기를 60월선 12,800원이죠. 12,800원을 지지선 잡으면 되고요. 잘 안 빠질 겁니다. 워낙 세게 올려가지고 12,800원 잘 안 빠지는 그림이에요. 보유하시는 분은 오늘 시가 정도가 잘 안 빠진다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거래가 동반하니까 시세를 좀 즐기는 전략. 가끔 저한테 이런 거를 물어봅니다. 얼마에 팔면 될까요? 근데 이런 주식은 얼마에 파는 기준이 안 잡힙니다. 네. 그게 어디 있어요? 뭐 월봉에서 대략 전고점 잡아야 되죠. 예.
16,000원 나오는 거고, 주봉에서 전고점 잡으면 이것도 15,000원 나오는 거고, 일봉에서는 전고점이 잘 안 잡힙니다. 여기는 못 잡아내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기관 수급 믿고 뭐 요런 사이클이 나오지면 가장 이상적이죠. 예. 요때 한 달 정도 올랐는데 지금도 아마 여기를 이제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시세가 조금 더 분출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텍산 네오룩스는 최근에 이제 이 올레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아몰레드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죠. 거의 뭐 기관들,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사는 종목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쌍거리 매수 종목이 하나가 이 디스플레이 쪽인데, 그게 텍산 네오룩스, AP 시스템, SFA 이런 종목들인데, 그냥 이거는 뭐 거의 딱히 여기서 이 종목을 보고 고점을 잡을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차피 삼성의 하이닉스가 가는 게 꺾여야 얘들도 꺾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월봉상 20 주선이죠. 19,000원까지 열려있다 보면 될 것 같고요. 주봉은 뚫었고, 예. 일봉은, 네, 그래서 19,000원대까지는 가봐라. 예, 그런 말씀 드립니다. 로체 시스템도 반도체입니다. 네. 무지하게 갔네, 이 자식. 예. 야, 이걸 못 봤, 이제 봤지, 내가? 미치겠네. 제가 원래 시가총액 1,000원짜리 잘 안 보다 보니까 이제 봤군요. 예. 오, 아깝다, 씨. 집중적으로 샀을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때 안 잡혔지? 그 검색식에서 1,000원 미만은 즉 빼놔가지고 이걸 못 봤어요. 예, 제가 1,000원짜리 미만은 AR 로고 검색에 들어가질 않아가지고, 근데 집중적으로 샀네요. 무시무시합니다. 야, 아깝다. 그죠? 같이 올렸을 겁니다. 아우, 씨. 이거는 뭐 계속 양봉이니까, 예, 특별히 분석할 필요 없죠? 예, 월봉보 분석할 건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어디가 끝인지 모릅니다. 첫 번째 음봉이 나올 때까지, 그 다음에 첫 번째 5일선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홀딩하는 전략입니다. 뭐라고요? 첫 번째 음봉이나 첫 번째 5일선 조정. 왜? 상승 각도가 이렇게 완만하고 양봉으로 당길 때는 첫 조정이 나올 때까지는 무조건 고입니다. 첫 조정이라 하면은 첫 번째 음봉 또는 첫 번째 5일선 이탈. 근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걸 찍어드린 게 있는데, 처음 이렇게 급등주들은 이런 급등주가 좋은 거예요. 마바라처럼 갑자기 상치는 애들 말고, 물론 같이 이제 상치면 짜릿하긴 한데 힘이 들어가는 거죠. 예, 불타기, 이런 걸 불타기라 그럽니다. 로체 시스템은 아마 조금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열려 있다 그리 봅니다. DY 파워는 오늘 제가 상당히 주목 있게 봤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우리가 굴삭기 부품주입니다. 예, 우리 굴삭기 뭐 있잖아요, 포크레인 같은 거, 예, 있는데 오늘 좀 의미 있게 들어왔어요. 기관이 6만 주 정도 들어왔는데 약간 골고루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연기금이 좀 들어온 점이 긍정적인데, 아직은 이 주식은 많이 빠진 주식입니다. 왜 많이 빠졌느냐 하면, 이게 작년에 이쪽 섹터가 제일 많이 빠진 섹터 중에 하나예요. 굴삭기를 만드는데, 이게 그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가 좀 지연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대선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말도 못 꺼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좀 피해를 받은, 그러니까 미중 무역 전쟁의 분쟁에 가장 피해를 받은 섹터가 뭐 두산 인프라 포함해서 그쪽 섹터입니다. 이쪽 섹터, DY 파워. 근데 오늘 이제 좀 오른 거는, 어제 좀 빠졌었죠. 예, 어제 왜 빠진 거는 캐터필라, 그 대표적인 또 중장기 굴삭기체 캐터필라의 주가가 박살이 나다 보니까, 캐터필라 주가가 왜 박살이 났겠습니까? 짱깨 놈들이 개판쳐서 그런 겁니다. 예, 중국항 매출이 줄어서. 그랬는데 오늘 당긴 거는, 이게 또 아까 말한 그 예타랑 관련이 있죠. 예비 타당성 검사. 그래서 제가 오후에 오늘 장중에 봤는데 무지하게 세게 들어왔습니다. 어제 이제 급락분을 다 만회를 했기 때문에 여기가 15,900원인데요. 아마 DY 파워 주가는, 예, 요 현재 15,900원은 충분히 지지할 것이고, 만약에 AKB의 주가가 여기 전고점이 17,000원 돌파하게 되면은 다시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거기 때문에, DY 파워 보유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보유할 만하다. 예, 좀 무겁지만은 또 신규 매수도 가능한 그림이다. 그리 볼 수 있습니다. 원유 가입해서는 어제 했어요. 예, 갈 때까지 가시고요. 서울반도체도, 예,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판 종목입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모 경제TV에 가서 딱 이야기했습니다. 1월달에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판 종목 중에 하나가 서울반도체입니다. 제가 그런 말 하죠. 코스닥에서 개인 순매도 상위 종목을 웬만하면 매매 팁으로 참고를 할 때 있는데 미친듯이 틀어냅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거죠. 하나 더 할까요? HB테크도 탑5 안에 듭니다. 개인들 순매도 1위 종목. 그래서 HB테크도 오늘도 잡혔는데 기계에, 예, 계속 뭐 HB테크는 제가 3일 전 영상에 올려둔 게 있어요. 그거 좀 참조하시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닛 테스트도 상당히 조금 이거 처음에 한 거 아니에요? 예, 왜 이렇게 보복되지? 예, 신세계 INC 위메이드까지만 보면 되겠죠? 예. 신세계 INC는 어디 갔냐요? 네. 이거는 사실 조금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심히 삽니다. 근데 이게 거래량이 많지 않아가지고 하루 거래량이 10만 주고 만 주가 안 됩니다. 좀 사긴 사는데 실제적으로 추이를 보면 이게 아닌데? 예, 7216 화면입니다. 예, 연락이 사고 있습니다. 한 4, 5개월 동안. 근데 주가는 안 가요. 그래서 잡히긴 잡혔는데 좀 무겁다. 이게 지금 신세계 INC의 특징인데, 우리가 월봉이나 뭐 이런 모든 면에서 봤을 때 현재 주가 수준, 즉 한 12만 요 정도죠. 요 중감이니까 다시 내려갈 확률은 좀 낮죠. 현재가 수준에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합니다. 예, 5주선도 지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뭐 당장 내일이라도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신세계 INC입니다. 대신 이제 이게 뭐 급등주가 아니고 막방 안 가니까 여러분들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많은 돈을 살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사서 수익률은 낮아도 수익금은 크게 갈 수 있게, 안전주로 갈 수 있게. 예, 그게 이제 이 종목의 매력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그런 겁니다. 위메이드는 지금 게임주들은 069, 080 웹젠이라든지 아니면은 위메이드 이런 애들은 그러니까 중국향 매출이 조금 높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관심이 갈 필요가 있습니다. 파노라고 이야기하죠. 중국이 게임을 런칭을 허가하는 거. 그게 조금 완화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이제 게임주들이 최근에 사실 2010년도 하반기 이후에 A소프트 말고는 게임주 중에서 그렇게 재미 본 게 없었는데 뭐 나머지 뭐 최근에 이상한 뭐 계잡주들 있고 상식 하는 거는 그냥 너 저리 꺼져라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약간 그 기관이 수급에 들어온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연속성이 들어오죠. 그래서 주가 궤적을 추적을 해도 거의 지금 현재 이빠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약간 사주고 있는데 주가가 약간 어떻게 보면 이제 월봉상 여기 다 걸쳐 있죠. 25일선, 60일선 여기서 조금 멈춰 있었는데 이거를 다르게 뒤집어 생각하면 주가가 이만큼 올랐다가 이만큼 뺐다가 이 뺀 거에 반을 돌린 겁니다. 30% 정도에서 시작해서.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 구간, 주봉인데 요 구간 한 35,000원 요 구간에서는 매수 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봉상 지금 현재 상태 21선 지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주는데 음봉 한두 개 나올 겁니다. 그때 이봉의 시가죠. 조금 보수적으로 이봉의 시가를 손절선 잡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한 기미다 그렇게 봅니다. 와우, 찍다 보니까 또 이게 23분이 됐는데요. 기관 매수 종목은 여기까지 하고 외국인 매수 종목 2개 있더라고요. 같이 해버릴게요. 귀찮게 뭐. 두 개 잡혔다는 겁니다. 네, 외국인 여기 있는데 오늘 상장한 여행사 노랑풍선하고 또 한진의 LCC죠. 네, 진에어인데 진에어는 장중에 제가 재미를 제대로 봤어요. 노랑풍선은 오늘 신규 상장주라 뭐 그 뭐라고 해야 할까? 분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쭉 빠졌군요. 제 생각엔 좀 비싸게 들어온 것 같은데 이거 잡히는 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뭐 크게 의미는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잡혔기 때문에 한번 그냥 보긴 봤는데 이게 왜 외국인으로 잡혔지? 잘못됐네. 노랑풍선은 삑살입니다. 로직 기계가 잘못됐네요. 이걸 왜 적어놨어? 이건 아니고요. 가끔 기계도 거짓말 할 때가 있습니다. 진에어는 잡혔어요. 기관도 잡혔는데 외국인이 조금 더 세게 들어와가지고 의미를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진에어가 되게 많이 빠졌죠. 그 조현아, 땅콩향 포함 몇 가지 이슈 때문에 그 매너를 정지하네, 말이 많았던 겁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잘 보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좀 그래도 수급을 담고 있었어요. 근데 기관들이 손질 관리 때문에 작년 11월달 아마 그때로 기억이 나는데 이빠이 팔았다가 다시 붙이는 겁니다. 진에어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일중 흐름을 보니까 무지하게 세게 들어왔어요. 일봉도 지금
우리가 그동안 많이 좀 이야기했던 뭡니까? 예, 60일선을 돌파하는 예, 거래를 동반하기 때문에 조금 오버슈팅한 영역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이 월봉을 보면 5개월 연속 이 월봉에 딱 왔기 때문에 거의 뭐 이번 달은 네 5월선 위에 양봉 마감하겠죠. 그러면은 제가 뭐라고 했죠? 망치다음 비석이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망치다음 비석이라고요. 그 말은 상승 에너지가 살아있다는 겁니다. 지니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현재 주가 수준에서 추가적인 상승 탄력, 제가 볼 때는 2만 한 3, 4천까지는 쉽게 열려있다 보기 때문에 한번 조금 수급이 계속 들어오는지를 살펴보신다면 아마 또 요새 그런 게 있잖아요. 뭐야? 네? 물론 요새는 장이 좋아가지고 뭐 그냥 고점 매매해도 돼요. 예? 웃는 거지. 고점 매매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보혜 양조가 됐든 뭐 정치 테마 주서 잘 가니까 고점 매매해도 돼. 근데 이렇게 바닥주 매매해도 돼. 근데 이런 매매는 사실 요즘 같은 장이기 때문에 통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올려드린 영상을 잘 보면 자꾸 이런 거 자꾸 이야기해요. 네, 그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분짜리군요. 네, 여러분들의 26분의 청취가 여러분 인생에 260년을 좌우할 겁니다. 앞으로 겠습니다.